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일, 비즈라이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하고 게임 중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요 옆에 사진 보이시죠? 뭐 이런 사례 여러분들 다 집에 한 번 정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그 말 들리지가 않고 계속 게임 하니까 결국 엄마가 화가 나서 인상이 호랑이가 됐네요. 게임 중독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 씨는 최근 게임 문제로 아이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많아졌고요. 아이가 코로나 19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들면서 몰래 게임을 하다가 들키는 일이 많아졌고요. 아이는 기존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면 늘 게임을 할 정도로 게임을 좋아했고, 최근에는 부모가 집을 비운 시간, 취침 시간 등에 몰래 게임을 하는 등 중독된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혼내고 PC, 스마트폰을 뺏는 등 강하게 대응해봤으나 충돌만 잦아질 뿐 게임에 대한 욕구나 게임 상량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독 증세는 심해지고 갈등과 훈육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이 어머니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도 이런 자극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게임보다 그 강한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거 해도 애들이 재미없다고 하죠. 네, 이런 사례들이 아이 있는 집안이면 거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들만 게임만 하면, 스마트폰 하면 뭐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주부 정모 씨는 요리를 하다가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도 스마트폰 게임을 합니다. 자려고 스마트폰을 꺼도 천장이 꿰인 화면처럼 보일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고요.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게임을 하다가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지나쳐 버리거나 반찬을 만들던 중이라는 걸 잊어버려 음식을 태우는 일도 잦아졌고요. 이런 사례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네. 전화하다가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톨게이트를 벗어난 일도 많고요. 그렇죠? 네. 한 정거장 뭐 지나가는 건 뭐 일도 아니고요. 중소기업의 임원인 강모 씨는 상담 기관을 알아보고 있다. 2년 전쯤 스마트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친구 말에 솔깃해 처음 음란물을 접한 후로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동영상 앱을 켜서 음란물을 찾아보고요. 누군가 이런 내 모습을 보지 않을까 불안감과 자책감 때문에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면서 중독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해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례만 보면 저희 같은 성인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독 자가진단표입니다, 여러분. 3개 정도 하시면 정상이고요. 4개부터 7개면 중독 초기 증상이고요. 8개부터 10개면 중독입니다, 여러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손이 떨리진 않지만 불안한 건 있죠.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세 번째,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쓴다. 4번,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5번,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5번까지 해서 벌써 4개 이상 나오신 분은 중독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6번, 운전 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검색한다. 7번,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네. 8번,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9번, 보물 1호라고 여긴다. 10번, 스마트폰으로 홈쇼핑을 한 적이 2번 이상 있다. 네. 여러분,
4개 이상 중독 초기, 8개면은 중독이 되겠습니다. 네, 중독 아니신 분 계십니까? 네, 아니신 분은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자가진단 여부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 중독자분의 90%가 다른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중독자 10명 중 9명은 공존 질환을 갖고 있다. 게임 중독 상담 치유 전문기관인 게임과 몰입 힐링센터가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중앙대병원 등 5개 병원에 개설되어 있는데요. 조사는 6천여 건 게임 중독 진료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는데 조사 결과 88.5%가 뭡니까? 게임 중독자의 88.5%가 다른 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 조울증,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나타났고요.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원 교수는 병적 게임으로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에서 ADHD나 우울증 같은 질환이 많이 동반된다는 주장은 꾸준히 되게 됐고 특히 게임 문화가 발달된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려제일정신과의원 김지세 원장은 병적으로 게임에 매달린 환자를 진료해보면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해서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네. 10명 중에 9명이면 거의 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시거나 어떤 고객분들 만날 때 얘 게임에 좀 중독돼 있다면 다른 질환도 같이 있는 겁니다. 특히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당연히 주의 산만하겠죠. 과잉행동, 우울증, 조울증,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아스퍼거까지는 정말 이건 병적인 거죠. 이건 정말 힘든 병이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질환들이 공존된다. 같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ADHD, 우울증, 조울증,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질환에 대해서 다 아시죠? ADHD, 우울증, 조울증, 아스퍼거 증후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릴 테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 읽어볼게요. 매사 의욕이 없고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어려워하고요. 대인관계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 게임으로 소통하거나 게임 속 캐릭터를 성장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요. 완전히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조울증, 기분이 과도하게 좋은 조증 지가 있죠. 밤새도록 하는 거죠, 게임을. 게다가 결국은 도박까지 가고 예전에 보니까 중학생이 아파트 전세가까지 날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은 뇌의 일부분만 활성화된다. 유젠 토드 미국 유타대 정신과 교수 이분이 2012년도 우리나라 심포지엄에 오셔서 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게임 중독 자체로만 질환이 될 수가 없고 이 공존 질환이 있다. ADHD, 우울증, 조울증 이런 질환이 꼭 있다는 거 아시고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뇌의 부분으로 본다면 한 부분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게임할 때 뇌 일부만 활성화되는데 읽어볼게요.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청소년 기회대는 계속 변화한다. 어찌 보면 인생 전반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취약한 부분이 많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은 뇌 일부분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과학적, 의학적 치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했습니다. 청소년 뇌 일부분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식 당시에 문화부 장관이 뇌 활성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신경조사 결과 게임을 많이 하면 청소년 뇌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뇌의 구조와 시스템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뇌는
사회 기술을 습득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는데 게임 영향에 따른 변화로 이런 프로세스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청소년 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서 뇌 구조와 시스템이 거의 이 시기에 구축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요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 공동연구진이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게임 중독군 24명을 대상으로 게임할 때 엄마, 나 햄버거 오고 싶어. 네,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게임 중독군 뇌 뒤쪽 특정 부분만 뇌 뒤쪽 특정 부분만 벌겋게 뇌파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게임 중독군 뇌파 보면 이 뒤쪽에 후두엽 부분이죠. 후두엽 부분이 이제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화려한 이 게임 할 때 이 어마어마한 화면에 나오는 이 영상들이 요 시각에 쫙쫙 꽂히면서 요 앞부분 뭐 전두엽 공간 이쪽은 활성화되지 않고 눈으로 보면 화려한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뇌 뒤쪽 특정 부위만 활성화된다. 일반인들은 골고루 활성화된다. 게임을 할 땐 전략도 짜고 문제도 해결해야 해서 뇌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게 보통인데 게임 중독군은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게임을 해서 뇌파 활성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중독 변한 우리 아이의 뇌에서 요거는 한 장으로 한번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다 걸어놓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뇌 보상 중추 영역이 확장되고 감정, 인지 조절이 인지 조절을 맡는 아래쪽 전두엽과 전두 대피질 연결부가 손상이 된답니다, 여러분. 감정 인지 조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컴퓨터 게임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한테 전화를 딱 뺐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거의 주먹을 쥐고 반말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한 7, 80%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게임 중독 뇌사진하고 코카인 중독 뇌사진이 거의 비슷하다. 네, 이런 결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전두엽 기능 이상. 네. 폭력 게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서 처음부터 일주일 이런 어떤 영향이냐면 이제 폭력적 성향이 강해지다는 연구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두엽 부분. 뇌 시각 처리 영역만 발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빠른 화면 전환에 적용되고요. 그래서 일상시에 주의력 결핍, 그다음에 과잉 행동 장애 유발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전두엽 부분 2개고 후두엽 부분 하나, 대뇌 피질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터넷 게임 중독과 뇌파의 기능 이상의 상관관계에서 아까 그 8시 전에 보여드린 보람의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람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팀에서 요 뇌파와의 상관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연구팀은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들과 알코올 중독 환자, 일반인 그룹은 나누어 편안하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뇌파를 특정해 인터넷 게임 중독 뇌파의 특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알코올 중독이나 정상인 대조군과는 다르게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들에게서 베타파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베타파. 네, 여러분 베타파 아시죠? 베타파. 베타파는 집중력과 연관된 뇌파 신호로 이러한 베타파의 감소를 통해 인터넷 게임 중독이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안 되고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베타파는 활동할 때 나오는 뇌파인데 게임 중독이 주의력이 떨어지고 저각, 각성이 안 되고 충동적인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게임 중독은 무슨 파의 감소? 베타파의 감소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나톡스 저희 뉴로하모니
실시간 뇌파 측정 프로그램인 뉴로스펙으로 요 촬영해 본 겁니다. 촬영은 아니고 측정해 본 겁니다. 예. 왼쪽 뇌파가 일반인 뇌파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은 게임 중독 뇌파 그래프입니다. 이럴 때는 베타파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차이가 확 나죠? 네. 그다음 스마트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일반인이 안정된 뇌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불안정한 뇌파가 나온다. 이 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네.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보시면은 스마트폰, 요 저희 프나톡스 뇌파,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한 뇌파, 그 다음에 뇌 활성화 부분, 예, 후두엽 부분만 활성화된다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공존 질환이 90% 이상 있다. 그래서 총 3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존 질환, 뇌 한 부분만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뇌파의 상관관계. 예, 이번에 이제 훈련 사례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고요. 2020년도에 1월 달부터 4월까지 3개월 정도 훈련한 친구입니다. 훈련 이유를 볼게요. 훈련 이유. 예, 부모 상담입니다.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목당 20점 정도 최하 수준이었고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업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학원을 보내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게임을 밤늦게까지 해서 수면 부족 현상이 있었고요. 휴대폰을 찾아내서 게임을 밤새 한다고 합니다. 예, 밤새도록 게임하니까 뭐 이렇게 면역도 좋지 않아서 기관지도 좋지 않고 가래를 자주 뱉고 예, 휴지를 입에 대고 있으며 사교성이 떨어지고 친구가 없다. 예, 아까 말한 이제 우울증 비슷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매사 의욕이 없고요. 네, 이 게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3개월 정도 훈련했습니다. 예, 휴식 2달 정도 훈련했고요. 예, 주에 1, 2회 했고요. 주의력으로 예, 나머지 3번째 달 3회 이상 4월부터는 이렇게 훈련 중이죠. 경감의 효과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훈련 전에 비해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잘 된다고 했고요. 수학은 80점, 영어는 70점으로 여기 20점에서 수학 80, 영어 70점으로 3개월 만에 점프했고요. 게임을 조금 적게 하고 있고요. 가래배는 횟수가 적었고요. 훈련 3개월 전까지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주에 1, 2회 정도 하면 크게 많이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훈련이 3개월이 지나면서 브레인 지수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1, 2월 달 뇌파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베타파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델타파 부분이 상당히 세고요. 3개월 됐을 때 이렇게 뇌파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결 지수 보겠습니다. 자기결 지수 봤을 때 기본 상태, 휴식, 주의, 집중력 이 3가지를 보는데 이 3가지는 인간의 기본 상태, 잠자는 상황 빼고 휴식을 취하고 주변을 관찰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다시 휴식 취하고 관찰하고 집중하고 이 3가지 능력을 보는데 보통 25점에서 30점 정도가 나와야 아주 우수한 점수입니다. 근데 주의력 괜찮고 집중력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인데 휴식 점수가 11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잠을 못 자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 공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집중력 부분입니까? 주의력 부분입니까? 네, 휴식 부분이죠. 예, 뇌가 피곤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네, 아주 과학적으로 딱 차트가 나오죠. 저 아이는 왜 공부 못할까? 잠을 못 자고 있다. 왜 잠을 못 잘까?
예, 게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하나의 꼬리에 꼬리를 묶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기 조절 능력이 42점밖에 안 되는데 3개월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30점, 30점, 28점. 그래서 자기 조절 지수가 100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예, 조절할 수 있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게임할 때 게임하고 예,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뭐 이 정도 하면 집안에 평화가 오겠죠. 아이의 꿈도 생기고, 네. 딱 여러분 3개월만 우리 아이들 3개월만이라도 내 운동 좀 시켜주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은 3개월 정도 하면 뇌가 아주 탄력적인 뇌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영어 수학 점수 20, 30점대. 네. 이 정도면 7, 80점대. 네. 바로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지수 보겠습니다. 뇌가 얼마나 각성되어 있냐, 그 다음에 면역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비율 보더라도 4.993 좌안에 우은에 5.897. 네. 이 비율이 세타파하고 SMR파 이 비율 아닙니까? 아주 높죠. 네. 상당히 나쁜데 이렇게 3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뇌가 깨어진다는 거죠. 예, 각성된다. 뇌가 깨어진다. 정신 차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의 긴장도가 43, 53점에서 16점대로 쭉 들었고요. 네, 긴장도 10점 정도가 이제 10점 이하가 예, 정상적인 건데 아주 좋아지고 있고, 산만도가 1.15, 1.36에서 0.7, 0.6으로 뇌가 아주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지수도 39, 30.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60, 65점으로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뇌의 일부분만 활성화된다는 것은 뇌가 기능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뇌에 연결이 안 돼 있다. 그 연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예, 신경망을 연결시켜야죠. 네, 그래서 신경망 연결시키는 게 바로 저희 누르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네, 주의지수 봤고요. 스트레스 지수 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지수, 항스트레스 지수가 43, 31. 네, 이런 아이들한테 점수가 낮죠. 100점 만점인데 43, 31이면 아주 낮은 점수인데, 이런 아이에게 너 게임 하지 마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이 뭔데? 나 이거 재밌어. 난 이거 할 거야. 반항. 네, 이런 바로 그게 답이 나오죠. 부모님은 뭐 있길래 뭐 이런 친구도 다 하는데, 근데 요 스트레스 지수가 75점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하나의 문제로 보고 예, 사고적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하죠. 즉 우리 감정 쪽으로 다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전두엽으로, 즉 이 문제는 내가 좀 이따 정리하면 되겠다. 네, 게임 이거 좀 이따 하면 되겠다. 예, 그때부터 사고라는 말이 뭡니까? 예, 문제 해결이죠. 예, 문제 해결적으로 스트레스에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개월 만에 이런 효과가 나서 중독에서 벗어나서 예, 공부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성적이 많이 오른 사례고요. 또 하나의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게임 중독입니다. 하루 온종일 PC를 붙잡고 있고 그게 아니면 핸드폰 게임만 합니다. 학교 공부는 걸떠보지 않고 거의 포기 수준이었습니다. 지푸락이라도 잡는 심정.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파낙톡스에 오시는 분들이 90%가 지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네. 예, 재밌습니다, 여러분. 쓰이는 단어들이 상당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예, 두 번째,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세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네, 이 세 개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곳이 수원 뉴로피드백 센터였다. 뭔가 다른 곳보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뇌파 훈련하면 뇌가 바뀔 것 같더군요. 예상이 적중했어요. 게임을 아이가 하도 해서 아이 아빠가 아주 엄하게 야단도 많이 쳤는데 꿈쩍도 안 하던 아이가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는 훈련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완강하고 고집이 있어서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6개월 정도 되니까 PC방에 가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일이죠. 네. 그 사이 계속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센터 선생님들과 아이 그리고 집에서까지 서로 도우고 고민하며 게임을 줄여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걸 병행하면서 부원장님께서 아이의 심리 상태 잘 파악하여 상담도 해주시고 네, 교과목으로 마인드맵 수업해 주셔서 게임에서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도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공부를 집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게 아니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 게임만 안 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이가 좋아지게 돼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 뇌파입니다, 여러분. 뇌파입니다. 네. 뇌파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고 뭐 게임 중독 이런 얘기 나오나 스마트폰 여쭤보시고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상담이 나오면 또 다른 질환도 있겠구나 해서 여쭤보시고요. 예, 뭐 대인기피나 우울이나 조울이나 주의 산만이나 과잉 행동이나 이렇게 여쭤보시면 상담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 사례 아까 그 사례인데요. 어떻게 훈련했냐면 게임에 푹 빠져서 현실보다 게임 속 상상 세계에 가입기를 좋아하는 친구였고 아버지가 엄격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통제하고 동선까지 파악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막으려고까지 하셨는데 아이는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는 아주 완강하게 훈련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긴 상담이 필요했지만 상담 끝에 훈련을 해보기로 결정했고요. 주 3회 주의력 모드 훈련으로 하면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이 아이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질문하면서 게임이 자신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이 친구는 뇌파가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업도 향상되고 학교 생활도 이전보다 활기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심각한 아이였죠. 그죠? 아버지가 동선까지 파악해서 PC방에 있냐 없냐 PC방 주인에게도 얘기하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6개월 뒤에 아까 친구는 3개월 걸렸고요. 이 아이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결국은 뭐가 좋았습니까? 조절 능력.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뉴로피드백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아 존중감이고요. 두 번째, 나는 할 수 있다. 예.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예. 그거 딱 두 가지 봅니다, 여러분. 네. 이분은 이제 알코올 중독 있었던 분입니다. 예. 이렇게 예. 개안, 폐안, 개안, 예. 좌뇌우뇌, 개안, 폐안 뭐 변함이 없고요.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선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예. 이 주로 파킨슨 환자나 수전증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쭉쭉 주룩주룩 이렇게 산맥처럼 태백산맥처럼 막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네. 알코올 중독이십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미세한 좀 떨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특히 이렇게 개안, 폐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똑같으면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이런 게 변함이 없으면 잠을 자는 상태나 현실 생활이나 이게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사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사장님이셨고요. 이렇게 딱 되고 나서 저랑 술 한잔 마셨는데 술이 안 취한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이 마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는 임상 논문입니다. 뉴로피드백과 게임 중독 관련 임상 논문인데 뉴로하모니를 사용해서 저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를 사용해서 한 임상 논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는 2013년도부터 저희 뉴로하모니를 설치를 해서 임상 실험실을 만들었죠. 지금도 하고 있나는 모르겠지만 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목이 뉴로피드백과 인지행동 치료의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효과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논문이 있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 하시는 분이 저희 걸 사용해서 인터넷 중독 아동을 위한 브레인 코칭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논문 자료입니다. 전 국민이 지금 뭐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심각하지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심각하죠. 첫 번째, 뉴로피드백 집단의 경우 게임 중독 점수, 충동성 점수, 자기통제 점수에서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완화하고 충동성, 자기통제력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제시한다. 이 결과치는 저희 아까 사례 3개월 걸린 친구, 6개월 걸린 친구하고도 똑같습니다. 자기통제력, 자기조절 능력이죠. 둘째,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충동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뉴로피드백의 신경치료적 접근이 충동성과 관련된 전두엽 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두엽 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뇌의 일부분만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됐습니까? 시각 부분, 후두엽만 활성화됐는데 뉴로피드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두엽 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죠.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들에게 적용시킨 SMR, 베타 모드가 충동성 감소와 뇌의 적정한 각성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뇌의 안정화는 이미 미숙한 판단력이나 즉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성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세 번째, 인터넷 게임 중독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적 게임을 시도하였다. 지금 중독 치료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하고 있습니까? 약물 치료도 한다고 하는데 심리 치료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 가능성은 뉴로피드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약물도 필요 없고 어떠한 부작용, 어떠한 고통도 없이 효과는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뉴로피드백을 하게 되면 어떤 누구든 게임 중독에서 3개월에서 아주 길면 6개월이면 다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 현실인데 이건 정말 게임으로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따는 친구들이었는데 2018년도에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에게 패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요? 거기에 e스포츠가 몇 종목인지 아십니까? 12종목입니다, 여러분. 12종목. 거기에서 이제 충격적인 패를 당했다 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1등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간상 그냥 정리해 말씀드리면 여기 기존의 교육 방식이 있잖아요. 기존의 교육 방식 딱 e스포츠 교육은 피지컬 교육, 멘탈 교육 이쪽 교육인데 정신 육체적 훈련 방식이 없답니다. 정신적 육체적 훈련 방식이 전무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과학적 체계적 교육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결론이 뉴로 바이오 제가 하도 말하니까 이렇게 꼬였습니다. 서강대 최삼화 교수님인데 뉴로 바이오 피드백, 뉴로 피드백 그리고 뇌 과학이 접목된 심리기술 프로그램 교육과 PST 프로그램을 접목한 심리치료 교육은 타 종목에 비해 긴 슬럼프를 겪는 선수들이 많은 e스포츠 선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네, 멘탈, 정신, 정신건강, 멘탈, 뭐가 필요하다? 뉴로 피드백이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나 게임으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뉴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게임 중독된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 문구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뉴로 피드백을 이용해서 두려움이 계속되는 공포, 수치심, 분노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뇌 희로에 끼어들어서 공포감도 없애고 수치심도 없애고 분노 특성도 없앨 수가 있고요. 뉴로 피드백은 뇌를 안정화시키고 회복력을 증대시켜서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 양식을 떠올 수 있게 했다 해서 자아 존중감, 그죠? 자아 효능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까지 떠올릴 수 있게 해주고요. 세 번째, 뉴로 피드백은 뇌의 연결 패턴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마음은 새로 형성된 패턴을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항상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즉 결론은 긍정적 마인드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뇌 연결 패턴, 게임 중독은 어떤 연결 패턴입니까? 뒤에 후두엽 부분만. 근데 뉴로 피드백은 전두엽과 후두엽과 두정엽, 공간 지각 능력까지 다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그런 연결 패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이번 주 목요일은 신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자주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는 제가 화요일 하고 목요일 날은 다른 분께서 요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비즈라이브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PPT를 만드셔서 설명을 해보시는 게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PPT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갖고 어떤 분들에게 목표를 세워서 그 목적에 맞는 자료를 만드는 건데 PPT를 만들기가 어렵고 부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뉴로 피드백을 열심히 하셔서 뇌의 새로운 연결 패턴을 만드신 다음에 PPT를 만드시고 5분이든 10분이든 한 장을 만드셔도 좋고 2장을 만드셔도 좋고 5장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게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뭔 사업을 하시는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뇌과학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본인들은 그건 못하겠어. 나는 원래부터 못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뇌과학이라는 것은 다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여기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이걸 못 배웠다. 내가 이걸 못했다. 난 두렵다. 아까 읽어줬지 않습니까? 그 뇌 신경회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르게 돼요. 오른쪽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라. 지난날 누구도 디딘 적 없는 그 길을 걸어라. 아직 넓기만 하다. 저희 뇌과학 사업이고요. 이걸 꼭 뇌과학 사업 영역이라고 보지 마시고 본인의, 여러분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누구도, 그 누구는 내가 디딘 적 없는 그 길을 걸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달에는 두 분이 같이 참여하기로 하셨고요. 11월 달에도 두 분이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이든 10분이든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좋은 사례도, 아니면 좋은 자료, 그리고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 이런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14시, 오후 2시에 지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때 꼭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비즈라이브 병원 한의원 편, 병원하고 한의원의 뉴로하모니 사용 사례 중심으로 제가 했고요. 목요일은 대전의 한지연 지사장님이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목요일 본사에서 대면 강의가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 2시에 뉴로피드백 훈련법 짝수로 하고요. 뇌파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홀수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10시 반에는 본사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자료하고 동영상하고 논문 단톡방에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